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포가 최근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패배로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포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무려 3대0이라는 정말 처참한 스코어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토트넘 하스포의 패배 요인으로는 이때까지 해리 케인, 벤 데이비스 등 여러 선수들에 대한 비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경기를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볼 점유율이 62대 38,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만큼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토트넘의 중원 라인, 에밀 피에르 호이베르, 올리버 스케입, 해리 윙크스의 3미드필더 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수비형 홀딩 미드필더 자원들이고 수비의 안정감을 가져가는 데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전진성 있는 패싱이나 전진 드리블 능력과 같은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크게 장점이 없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전방에 위치한 해리 케인이 박스 안 볼터치를 단 하나도 해내지 못할 만큼 토트넘이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에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이적 이후 마땅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되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원들이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 오늘은 토트넘 중원에 새로운 카드가 될 수도 있는 한 선수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선수는 토트넘에서 완전히 나가리 신세가 된 탕기 은돈벨레 선수입니다. 2017년 프랑스 올랭피크 리옹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탕기 은돈벨레 선수는 당시 21세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랭피크 리옹의 주전 미드필더 자리를 빠르게 차지해냈고, 올랭피크 리옹에서 2년 동안 통산 96경기 출전, 4골 16도움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 2019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팀인 토트넘 하스포가 6천만 유로, 무려 824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은돈벨레 선수의 이적료는 토트넘 하스포 역대 이적료 1위의 이름을 올리는 토트넘으로서는 그야말로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은돈벨레 선수는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자신의 이적료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활약을 전혀 펼치지 못했고, 급기야 무리뉴 감독과의 깊은 불화까지 생기는 등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토트넘 하스퍼에서는 은돈벨레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은돈벨레를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영상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해리 윙크스에 대해 650억의 이적료를 책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애초에 800억에 데려온 탕기 은돈벨레의 경우에는 텔레그라프에 의하면 토트넘은 2019년 여름 올랭피크 리옹에서 약 5,500만 파운드에 입단한 24세의 선수에 대해 약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60억 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960억, 야 진짜 이거 이 사람 작품이겠죠. 아무튼 절대로 팔릴래야 팔릴 수가 없는 수준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류를 자이든 타이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탕기 은돈벨레 선수는 팀 내 최고 수준의 주급을 받고 역대 이적료 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투자로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은돈벨레 선수가 잔류를 결정한 이상 누누 감독이 좀 활용을 그래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적이 예상됐던 프리시즌 동안 팀 스쿼드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은돈벨레를 이제 와서 포함시키기에는 선수들과 발도 몇 번 안 맞춰봤을 테고 당장에 경기에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윙크스, 호이베르, 스킵이라는 중원 조합에 있어서 공격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선수들로 중원을 구성했죠.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몇몇 토트넘 팬들로부터 은돈벨레 선수에 대해 재평가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은돈벨레 선수가 누누 감독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에 의하면 탕기 은돈벨레는 토트넘에서 그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고 다음 주 안에 경기를 뛰게 되길 희망한다. 은돈벨레는 이적 기간 동안 구단을 떠날 것을 요청했었고, 누누 산투 감독에 의해 프리시즌이나 8월에 있었던 5경기 중 그 어떤 경기에도 선발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훈련한 이 미드필더는 이적 시장이 닫힌 이후 누누 감독과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에게 말을 걸었고, 그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은돈벨레는 파코스 페헤이라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명단에서 탈락한 후 목요일 렌에서 열리게 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 라운드 명단에는 다시 포함이 되면서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라면서 은돈벨레 선수가 누누 감독과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에게 자신의 뜻을 비췄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되길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은돈벨레 선수의 장점은 정말 뚜렷한 선수입니다. 확실히 온더볼에서 기술을 겸비한 공격성은 상당히 위협적인 옵션으로서 활용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질적인 문제인 활동량과 수위 커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정말 많은데, 누누 감독이 활용했던 윙크스, 스킵,
호이비에르, 좀 비슷한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은돈벨레 선수와 바꿔서 좀 더 공격적인 옵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봅니다. 은돈벨레 선수가 만약 목요일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또 잘 해낸다면 주말에 있을 첼시전까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돈벨레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